자, 어제 국회에서 이 정권의 이념적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대협 간부들이 청와대의 포진에 있어서 정부의 대북 대미관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지적을 하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게 질입니까? 하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소는요,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였습니다. 청와대도 국감을 받아야 되고 청와대가 국감을 받을 때는 비서실장도 나오게 되지요. 돈을 썼으니까. 자, 그 자리에서 전희경 의원이 과거 학생운동권 단체였던 전대협의 반미 강령을 거론하며 임종석 실장 등 전대협 출신 간부 여러 명이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 주사파라고 하면서 대북 대미관을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임종석 실장이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면서 560 때 의원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질의입니까? 매우 유감입니다. 라며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한다고 했고요. 김성동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질의하면 될 일이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가 아니라 모욕주기이자 망국적 색깔론이다라고 이야기했고, 한국당의 사과 요구에 임 실장은 살면서 가장 큰 모욕을 겪었다. 국감에 차질이 생긴 점은 유감이다라고 했고, 한미 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 문정인 이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을 야당이 문제 삼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문 특보가 이야기한 대로 문 정권의 정책에 반영된 걸 봤느냐라고 따졌고, 임종석은 문 특보가 우리 국익과 관련해 정부가 하긴 어려운 이야기도 충분히 해준다. 식견 있고 균형 있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한마디로 이 문정인은 이 청와대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힌 거죠. 자, 누가 높습니까? 임종석이가 높습니까? 정의용이 높습니까? 임종석이가 높지요. 자, 어제 이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도 이 전희경 의원이 전대협 사고방식과 다르지 않다. 발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대변인이지 저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 보좌역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문정인이요, 트럼프 오기 하루 전날 JTBC의 뉴스룸에 나가서 스페셜 게스트로 손석희와 대담을 했습니다. 자, 문정인이 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고 손석희가 물으니까 문정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은 한미 간의 동맹은 가능하지만 한일 동맹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법률적인 문제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정규군을 갖지 않는다. 그런 나라하고 어찌 동맹이 되겠느냐.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이 사실상 이 군사적으로 재무장을 하는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재무장을 차라리 반대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요, 미일 정상이 인도 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미일과 인도와 호주 등이 참가한 인도 태평양 방어 전략을 이야기하니까 미국이 일본과 더불어서 펴놓은 대북 견제축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타당하더라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달리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MD 체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가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사드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한국이 구매하는
경우가 될 텐데, 그럴 경우에는 중국하고 얼마든지 갈등이 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한국에 미군의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문제가 되고, 한국이 사서 갖다 놓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사드를 한 개라도 더 한국에 갖다 놓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한미일 군사 공조는 현 하는 수준이면 문제가 없다 하면서 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의 이 다시 관계 개선을 한다고 약속해준 쓰리노 3불 문제에 대해서 비판도 나오는데 하니까요. 중국에 약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한 거다.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3불 원칙이 불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한국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권은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것이지 미국 안보보좌관이 행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보면요. 대중매체에 나올 때는 입장을 살 이렇게 말장난을 치고 또 자기들끼리 할 때는 굉장히 세게 나가면서 아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조국 수석이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운영위가 이 청와대 국감을 진행하면서 인사검증 실무 책임자인 조국을 민정수석을 기관 정인으로 채택했지만은 조국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국감에서 청와대 인사참사의 책임자가 국감에 나와 인사검증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특히 김 의원은 조국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등 민주당과의 술자리에는 여의도에서 열린 참석을 한 전례가 있는데 국감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문제를 삼았고 국민의당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위원 등 7명의 후보가 낙마했는데 조국에게 물어볼 말이 많다 이랬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자,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왜 안 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국이 인사 검증을 하면서 이렇게 낙마시킨 사람은 안경환, 조대엽, 박성진, 그리고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유수 헌법재판소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7명이 낙마했습니다. 1기 조각에서 차관급 이상이 7명이 낙마한 거. 그러니까 최초의 판을 짜는데 정권이 이건 역대 최다라는 겁니다. 조국의 민정수석실이 부실 검증한 게 가장 큰 책임인데요. 어제 정량석 바른정당 의원이 코드가 맞는가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조국이 국감에 참석해서 낮은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 문재인 정권이 나름대로 이 국회와 소통하려고 하고 국민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이걸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과 술 먹으러는 여의도 다녀도 국회는 못 가겠다. 무슨 민정수석이 뭘 대단한 자리라고 국회에서 오라는데 안 갑니까? 문재인, 임종석, 문재인, 조국이 보이고 있는 아나무인의 태도가 정말 가관인데요. 자, 임종석에 대한 질문을 하려면 이왕 안 하면 모를까 전대빈이 이념 주사파까지 나왔다면 내 같으면 임종석이한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걸 만들어 가지고 당신 말이야 북한에 돈을 대신 받아주던 채권 추심하던 사람 아니냐라고 한번 묻겠습니다. 즉 북한이 북한의 방송을 남한의 방송들이 틀은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돈 내놔라는 저작권 추심을 대행해 온 거지요. 그래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의 방송 관련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또 북한의 작가들이나 문화단체와 협약을 맺고는 2005년에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이라는 이 단체와 남북 저작권 교류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가지고 2006년 5월에는 또 조선방송위원회, 조선영화수출입사로부터 영상 저작물에 대한 대리권까지 수임을 했습니다. 심지어 2007년 9월에는 월북무용과 최성희의 사진과 동영상에 대한 업무까지 맡았고 2008년 12월에는 이기영, 백석 등 월북작가 후손들로부터 저작권 보호와 관리 업무까지 수탁을 했고 2009년 3월에는 북한의 조선 사진가 동맹중앙위원회로부터 모든 사진의 저작권 업무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문화를 갖다가 남북 간에 교류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좌우간 사진이나 방송이나 동영상이나 뭐 예술작품 등에 대한 남쪽에 그걸 갖다가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받으러 다니는 채권 추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종편, 출판사, 온라인 교육업체 등 북한 저작권을 사용하는 곳으로부터 전방위로 북한의 저작권료를 받아왔습니다. 북한에서 어떻게 임종석이 하는 이 재단에 사실 임종석 개인을 보고 그렇게 채권 추심을 위임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야 되고 그런 걸 하던 사람들이 현 정권의 비서실장을 하는 게 맞느냐고 물어야지. 그런 말도 한마디 못하면서 전대협 주사파 이야기만 한 한국당 의원들도 정말로 한심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 역할을 하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을 대신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북한에 주면 북한이 그 개인들한테 나눠주겠습니까? 북한 정권이 가지지요. 즉 북한 정권에 돈 만들어 주던 사람 그걸 우리 대신에 네 빚 다 받아와. 한국에 가가지고 함부로 털어제끼는 놈들 찾아가서 다 채권 받아와. 이렇게 하던 북한의 채권 추심 앞잡이 아닙니까? 북한의 채권 추심 앞잡이가 이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한국 정권에서 비서실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는 게 옳으냐고 물어야지요. 입을 열면 똑바로 물어야 되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입을 열지 말기를 바랍니다. 쪽팔립니다. 쪽팔려. 그냥 국회의원 배지 다 던져버리세요. 자, 이들 단체가 지금까지 이 지정기부금 단체가 돼서 남한에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총 6,549만 원을 2013년에 모금을 했고 회비가 3,189만 원이고 기부금이 3,360만 원입니다. 2014년, 15년에도 각각 6천만 원대의 기부금과 회비를 받았고 자, 이러면서 이 유지가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수익 사업도 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13년에는 1억 8천만 원쯤, 14년에는 1억 조금 넘게, 15년에는 한 6천만 원쯤을 했는데 도대체 정부 기관에서 받은 건지 안 그러면 야당이 하는 지자체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저 각종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교육청이나 또 구청이나 시청 등에서 이런 걸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의 측근인 임종석이 정무부시장이 되기 전에 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서울시 의회 사무처와요 예전가보다 9% 많은 금액으로 이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정무시장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 2기에 이 단체와 계약을 했었습니다. 자, 서울시 의회 사무처는 이 직원 임명권을 서울시장이 가지고 직원 중 58%가 서울시에서 파견되는 이런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임종석의 이 재단은 성동구와도 수의계약 형식으로 용역 2건을 발주했고요.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동구만 이 남북경제문화협력
재단에다가 계약을 해줬습니다. 구청은 2016년 17년 수의계약 방식으로 4천만 원에 계약을 해준 걸로 나옵니다. 한 보수 성향의 단체는 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과 관련해서 지금 기부금품법 위반, 외압 일반출, 이적죄 등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이왕에 물으려면 이런 일들을 좀 물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권 잡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국감에 가서 의원들 앞에도 큰 소리 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판을 얻고 이렇게 불손한 국감을 못하겠다 하고 보이콧을 해버려야지 참 한국당 의원들 비도 좋습니다.